인사청문회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증인 4명, 참고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2분 드리세요. 예, 당초 저희 당은 이제 참고인 KBS 사장 청문회인 만큼 KBS 사장의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KBS 관련된 참고인은 4인을 원래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는 KBS 전 이사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뭐 빼자 그래서 저희들 뭐 부득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기 강요할 방법이 없어서 3인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뜻밖의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사건의 현안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줄줄이 올렸는데 이건 정말 도의어서 여야 협의, 간사 간 협의라는 이런 통상의 관례라든가 또 상규에 어긋납니다. 아니 이걸 미리 뭐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KBS 정인을 위한 KBS 사장 청문회를 위한 KBS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요청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걸 다 내놓으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전 KBS 사장의 임명과 교체와 관련됐던 방송통신위원장 이걸 또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고인 저희들이 요청한 참고인은 KBS 사장의 자질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되어서 민주당에게 또 우리 국회 상임위에 요청한 것이고요. 근데 그 요청한 것을 빌미로 전혀 사전 논의도 없이 갑자기 이 프린트를 해서 이 대통령 부인과 뭐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지금 한창 수사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사람들을 청문회에 부른다는 것은 이건 여야 간사 협의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사전 협의도 없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지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KBS 사장의 후보자의 자질. 예, 김현 의원님, 네, 지금 4명의 참고 김건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출석 요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예, KBS 사장 후보자가 느닷없이 파우치 앵커라고 불려지는 박장범 사장이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입김이 작동됐다라는 의혹을 국민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당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명태균 이분 역시도 최근에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과의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KBS가 유독 보도를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태균을 특정을 했고요. 김대남 역시 2022년, 2023년도에 숱한 언론 탄압에 작동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SGI 서울보증 상금 감사위원으로 갔는데 이거 역시도 누구의 입김이 작동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혜경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이분도 지금 KBS 보도에서는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정되어 있는 KBS 공영방송이 보도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성범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네, 경남 산청암양거창의 신성범입니다. 이렇게 가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간사님께서 우리 김현 간사님께서 명태균과 강혜경 관련 보도를 KBS가 적게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뭘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KBS 사장 후보자나 KBS한테 물어봐야 될 일을 내일 모레면 어찌 될지 사법 처리가 예상된다는 명태균과 강혜경 수사 대상이고
차원지검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여기 청문회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건지 김대남과 또 언론 자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 들고 김건희 씨 문제는 우리 진짜 과방위 청문회도 완전히 뭐 김건희 청문회로 만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법사위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들고 와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흔히 하는 말로 라이브 쇼, 생 쇼를 하고도 안 된 마당에 현실적인 방안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과방위까지 김건희 여사 청문회로 만들려는 기도는 좀 우스꽝스럽다.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4명, 김건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정인 4명 요청은 철회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김영 간사님께 2분 드리세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신성범 의원이 야당 의원이 제기한 증인 명단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저희는 여당에 대한 참고인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긴 이동재 참고인은 KBS 사장 청문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분은 상관이 있다라면 지금 여당의 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의혹을 제기됐던 분입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참고인에 대해서 각 당이 갖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 협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여튼 간에 제가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요. 발언 시간이니까 네, 좀만 끼어들지 마시고 네. 지금 증인 명단에 문재인, 한상혁, 이효석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맞불로. 어디요? 이효성인데 오타 났습니다. 이효성입니다. 이효석이 아니라. 아니 잠시만요.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없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어처구니 없다고 하면서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서 지금 맞불 작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장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예. 저는 지금 신성범 의원실에서 문재인, 한상혁,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이효성인데 이효석 아니고 이효성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그리고 그때 있었던 방송 장악했던 방통위원장 다 하겠습니까? 이동관 등등 하실 겁니까?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그 뜻을 충분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증인과 참고인 신청은 각 당의 기본적인 입장과 철학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2분 하십시오. 자, 우리 김영 간사님께서 그 빠른 우리 정인 요청안을 보고서 어이없어 하셨는데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오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협의를 합시다라고 지난번처럼 3분 전이라도 알려주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상임위의 여러 의안이라든가 의사 일정 진행에 대해서 여야 간 간사 간 협의라는 것이 완전히 이거 정말 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 아침에 이렇게 명단에다가 오늘 저희들은 우리 쪽에서 요청했던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참고인의 명단을 저희 드렸고 미리.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건 뭐 우리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것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이 대통령 부인과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람들 줄줄이 이렇게 명단을 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 일반 국민들이 오늘 다 시청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아침에 돌연 이렇게 하여튼 정인 부분은 스스로 취하하시고 그러다면 저희들도 추가로 정인 요청을 않겠습니다. 그건 뭐 예비적으로 전혀 뜻밖의 이런 일이 생겨서 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건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요청은 당초 지금 사장 인사청문회도 이틀도 길다. 왜냐하면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는요, 우리 자료 요청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하면서 보통 인사청문회 하기 전날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날까지 결판 못 낸 것을 최영두 간사님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누구든 인사청문회를 하루 하자는 의원님 말씀보다는 이틀 사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님 편을 설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이틀 하는 게 의원님들 입장에선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무릅쓰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이호성 전 방통위원장, 이 부분은 간사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아니죠? 아, 예전에? 네, 예, 아, 그랬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참고인 3명 직접적인 연관성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증인 추천한 234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김대남 씨도 뭐 본인이 MBC 관련하여 보도 관련하여 뭐 사주했다는 얘기를 뭐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하셨지만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 직접적인 연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KBS 사장 임명 관련하여 사실은 파우치 문제로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한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됐기 때문에 연관성은 일부 있지만 영부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기각하겠습니다. 기각한다는 말이 맞나요? 의결해버리면 되나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정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아니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둘 다 다음에 또 올리셔도 제가 양쪽 다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예,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나요? 예. 요거요. 자료 제출 요구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1월 13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읽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료 준비 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의결한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아니 과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과 간사위원들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참고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충건 의원 대표 발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송재봉 의원 대표 발의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영두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정말 오늘 아침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영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박충근 의원과 이정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계가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 학생에 대한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 고치,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 생활 장려금 지원, 이공계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누구든 인사청문회를 하루 하자는 의원님 말씀보다는 이틀 사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님 편을 설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이틀 하는 게 의원님들 입장에선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무릅쓰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이호성 전 방통위원장, 이 부분은 간사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아니죠? 아, 예전에? 네, 예, 아, 그랬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참고인 3명 직접적인 연관성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증인 추천한 234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김대남 씨도 뭐 본인이 MBC 관련하여 보도 관련하여 뭐 사주했다는 얘기를 뭐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하셨지만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 직접적인 연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KBS 사장 임명 관련하여 사실은 파우치 문제로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한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됐기 때문에 연관성은 일부 있지만 영부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기각하겠습니다. 기각한다는 말이 맞나요? 그래서 박정원 의원이 좀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정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좀 위원장님 들어주십시오. 예. 네, 의사진행 발언이시잖아요. 2분 주십시오. 2분. 예, 그 최영두 간사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가 어지러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당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전 중에 충분히 의사가 표현됐다고 제가 판단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최영두 간사께서 흔쾌히 동의하신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고개 끄덕이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게 뭐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뛰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분 드리세요. 네, 제가 직접 됐습니다. 누구를 시켜도 안 됩니다, 이건. 2분 드리세요. 예, 박정훈입니다. 사실 오전에 이 증인하고 참고인 의결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민희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이 4사람을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 이게 웬일이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이 왜 이러지?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도의 작전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참고인 3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안 받고 뭉개기 위해서 김건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을 갑자기 기습적으로 끼워넣고 마치 이 4사람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척하면서 저희가 신청한 참고인 3명을 뭉개버리는 전략이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야, 최민희 위원장 진짜 달라졌네. 이거 붙이지 말아야겠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당하고도 그 내용도 모르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게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붙인 거를 위원장이 왜 띱니까, 손으로? 저희가 떼려고 그랬어요, 오후에. 왜냐면 오후에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저희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는 띄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위원장이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마음대로 띈 거잖아요. 저희 간사가 여기에 띄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해줄 수는 있지만 개인 자격이지 저희가 붙인 것까지 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은 오후에 띄려고 생각까지 했는데
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희끼리. 근데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떼어버리시는 게 어딨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전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증인을 끼워 넣어가지고 저희 참고인들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한 거는 정말 치사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놓고 갑질을 안 한다? 갑질 대명사예요, 갑질 대명사. 그리고 갑질의 여왕. 누가 여왕이라고 그랬더니 그 좋은 말을 왜 거기다 붙이냐고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마왕으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상임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시거나 입장을 충분히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뛸 수 있지,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뛸 수 없습니다, 이거. 예, 뛸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에 따라서 위원장은 과방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방위에서 오늘 하는 건 중요한 2025년도 과방위가 함께 해야 될 관계 부처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안의 문제점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걸 예결소위에 보내서 내년도 예산이 국민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